요즘 뉴스 보다 보면요, 진짜 자주 나오는 말이 있어요. 달러, 환율, 원화 약세. 이 단어들만 봐도 괜히 마음이 좀 불편해지지 않아요? 또 오르는 거야? 이러다 더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지금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따라오죠. 근데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환율이 오른다고 해서 당장 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이게 오늘 이야기의 시작이에요. 사실 많은 분들이 환율이 무서운 이유를 이렇게 생각해요. 경제가 안 좋아지는 신호라서, 위기 오기 전 단계라서. 근데요, 조금만 더 솔직해지면 이게 진짜 이유는 아닌 경우가 많아요. 진짜 이유는 이거예요. 나한테 어떤 영향이 있는지 모르겠어서. 이게 제일 커요. 예를 들어볼게요. 주식이 떨어졌다는 뉴스가 나오면 그래도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아, 나는 주식이 얼마 없지. 나는 장기 투자니까 괜찮아. 근데 환율은 달라요. 환율은 해외 주식, 여행, 물가, 육아, 심지어 월급 체감까지 뭔가 다 연결돼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더 막연해져요. 이게 다 나랑 연결돼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영향을 받는 거지? 이 상태가 사람을 제일 불안하게 만들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짚을게요. 사람은 손해가 무서운 게 아니라 통제 못하는 상황을 제일 무서워해요. 환율은 딱 그 조건을 다 갖춘 변수예요. 언제 움직일지 모르고, 얼마나 움직일지 모르고, 내가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뉴스만 봐도 괜히 심장이 먼저 반응해요. 그래서 환율 이야기가 나오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지금이라도 뭔가 해야 하나요? 이 질문 자체가 이미 불안하다는 증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요, 이 질문에는 답이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상황이 전부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예요. 환율은요, 모든 사람에게 같은 영향을 주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환율이 올라가도 별로 신경 안 쓰고요. 어떤 사람은 같은 숫자를 보고도 잠을 못 자요. 이 차이는 정보의 양 차이가 아니에요. 구조의 차이예요. 구조라는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왜 이 자산을 갖고 있지? 이 돈은 언제 써야 하는 돈이지? 이 변동을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인가? 이 질문들에 대답이 이미 있는 사람은 환율이 움직여도 덜 흔들려요. 반대로 이 질문을 한 번도 안 해본 상태면 환율이 조금만 움직여도 머릿속이 복잡해져요. 그래서 이런 장면 익숙하지 않아요? 달러가 올랐다는 뉴스가 나오면 갑자기 예전에 했던 선택들이 다 떠오르기 시작해요. 그때 더 살 걸 그랬나? 그때 팔았어야 했나? 아, 왜 그때 아무 생각 없이 샀지? 이건요, 환율이 문제라기보다는 기준 없이 결정했던 과거가 지금 불안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정말 중요한 말을 할게요. 환율 때문에 불안한 게 아니라 환율 앞에서 기준이 없어서 불안한 겁니다. 이거 진짜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환율이 오를까요? 내릴까요? 이런 얘기 안 할 거예요. 그건 누가 말해줘도 결국 또 흔들리거든요. 대신에 이걸 같이 보려고 해요. 왜 환율 이야기는 항상 불안으로 끝나는지, 어떤 사람은 왜 덜 흔들리는지, 예측을 안 해도 괜찮아지는 구조는 뭔지 이걸 이해하면요, 환율 뉴스가 나와도 지금처럼 심장이 먼저 반응하지 않게 돼요. 여기까지 들으면서 혹시 이런 생각 들었을 수도 있어요. 아, 나 지금까지 환율을 너무 막연하게 무서워했구나. 맞아요. 대부분 그래요. 학교에서도 이걸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어른이 되어서도 누가 차분하게 설명해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한 상태에서 결정을 하게 돼요. 근데 이건 성격 문제도 아니고 재능 문제도 아니에요. 알고 보면 다 정리 안 된 상태의 문제예요. 그리고 이건 정리만 되면 생각보다 훨씬 편해져요. 다음 파트에서는요, 많은 분들이 진짜 많이 착각하는 질문, 달러 오르면 좋은 거 아니에요? 이 얘기부터 차분하게 풀어볼게요. 이 질문이 왜 위험한지, 왜 사람들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지,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하나씩 이야기해볼게요. 이런 돈 이야기 누가 막 소리 지르듯 말하지 않고 차분하게 듣고 싶으셨다면 이 채널 계속 보셔도 괜찮아요. 다음 이야기 바로 이어서 가볼게요. 자, 이제 이 얘기 한번 해볼게요. 환율 이야기 나오면 정말 많이 듣는 말이 있어요. 달러 오르면 좋은 거 아니에요? 이 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요, 이 말이 너무 쉽게 나온다는 거예요. 보통 이런 맥락이죠. 미국 주식 갖고 있으면 좋은 거고요. 달러 자산 있으면 이득 아닌가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맞는 말 같아요. 근데요, 이 말에는 아주 중요한 전제가 빠져 있어요. 왜 그걸 갖고 있느냐는 질문이 빠져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같은 미국 주식을 가지고 있어도 사람마다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들고 갈 생각으로 산 거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주변에서 좋다니까 산 거예요. 같은 자산인데 환율이 오를 때
느끼는 감정이 완전히 달라요.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산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아, 환율 올랐네. 그냥 그렇구나. 근데 기준 없이 산 사람은 이렇게 돼요. 와, 지금 팔아야 하나? 더 오르기 전에 정리해야 하나? 아니면 더 사야 하나? 같은 숫자를 보고도 머릿속은 완전히 달라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환율은 수익을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불안을 훨씬 더 빨리 키웁니다. 특히 이유 없이 들고 있는 자산일수록요. 그래서 달러가 오를 때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있어요. 지금 이익 났으니까 이건 좋은 투자였어. 근데요, 이건 결과를 보고 과거를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때의 판단이 옳았는지는 결과가 아니라 의도와 구조로 봐야 해요. 이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쉽게 풀어볼게요. 좋은 선택이라는 건요, 항상 돈을 벌어다주는 선택이 아니에요. 결과와 상관없이 감당 가능한 선택이었느냐, 이게 기준이에요. 예를 들어요. 환율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달러를 샀어요. 근데 환율이 내렸어요. 이때 아, 역시 나는 투자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때 그 선택이 생활을 흔들지 않았고 감정적으로 버틸 수 있었고 최악의 경우를 감당할 수 있었다면 그건 나쁜 선택이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요. 환율이 오를 거라 생각하고 달러를 샀는데 너무 많은 비중을 넣었어요. 그래서 환율이 조금만 내려도 하루 종일 신경 쓰이고 잠도 잘 안 와요. 이건 설령 돈을 벌었다고 해도 좋은 선택이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살짝 멈칫해요. 그럼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하죠. 근데 순서가 있어요. 먼저 버틸 수 있어야 그 다음에 수익이 의미가 있어요. 환율 이야기에서 사람들이 자꾸 헷갈리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환율을 기회로만 보니까 모든 사람이 같은 출발선에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실제로는 사람마다 월급 구조도 다르고 지출도 다르고 마음의 여유도 다르고 투자 경험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달러 오르면 좋은 거 아니에요? 이 질문은 사실 이렇게 바꿔야 맞아요. 나한테는 이 환율 변동이 감당 가능한가요? 이 질문이 빠진 상태에서 환율 이야기를 하면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또 하나 자주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환율이 오르기 시작하면 갑자기 주변에서 이런 말들이 들려요. 이제 달러 시대래. 원화는 끝났대. 지금 안 사면 늦는데. 이런 말들요. 이럴 때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는 자기 기준을 버리는 거예요. 원래는 천천히 모으려고 했던 사람도 분산하려고 했던 사람도 갑자기 마음이 급해져요.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니야? 나만 기회 놓치는 거 아니야? 이 순간부터 투자가 아니라 비교가 시작돼요. 그리고 비교가 시작되면 판단은 거의 항상 흐려져요. 왜냐하면 그 순간에는 돈을 보는 게 아니라 남을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말이 있어요. 환율은 남들보다 빨리 맞힌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 아닙니다. 환율은요, 자기 상황 안에서 감당 가능한 선택을 한 사람이 결국 가장 편해져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지금 사세요, 지금 파세요 이런 말 안 해요. 그건 당장은 속 시원할 수 있어도 나중에 불안을 더 키워요. 대신 이 질문을 계속 던지려고 해요. 이 선택 지금의 나한테 맞는 선택인가요? 만약 이 질문에 잘 모르겠어요 라는 대답이 나온다면요, 그건 지금 당장 뭘 해야 한다는 신호가 아니라 구조를 먼저 정리해야 한다는 신호예요. 다음 파트에서는요, 이 구조 이야기에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짚을 거예요. 환율은 방향보다 속도가 더 위험하다는 이야기. 왜 갑자기 움직일 때 사람들이 가장 크게 흔들리는지, 왜 준비 안 된 사람은 그 순간에 제일 힘들어지는지 차분하게 풀어볼게요. 이런 돈 이야기 자극적으로 말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정리해주는 콘텐츠가 필요하셨다면요, 다음 이야기까지 같이 들어보셔도 괜찮아요. 여기서부터는요, 진짜 중요한 이야기예요. 환율 얘기할 때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있죠. 앞으로 오를까요? 내릴까? 근데요, 이 질문 자체가 이미 포인트를 좀 놓치고 있어요. 왜냐하면 환율에서 사람을 제일 힘들게 하는 건 방향이 아니라 속도거든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환율이 조금씩 천천히 움직일 때는 생각보다 사람들이 잘 버텨요. 아, 조금 올랐네. 뭐 그럴 수도 있지. 이 정도예요. 근데 문제는 갑자기 움직일 때예요. 예를 들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왜 오른 거지? 지금 들어가야 하나? 이러다 더 오르면 어떡하지? 이 생각들이 한 번에 몰려와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사람은 변화보다
갑작스러운 변화를 훨씬 못 버텨요. 환율은 그걸 제일 잘 건드리는 변수예요. 그래서 환율이 갑자기 튀는 순간에는 이상한 일이 많이 벌어져요. 평소에는 차분하던 사람도 갑자기 조급해지고요. 원래 계획이 있던 사람도 계획을 흔들어요. 왜냐하면 속도가 빠르면 생각할 시간이 없거든요. 이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일단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요. 이 말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이 말이 나오는 순간은 대부분 아무 기준이 없는 상태거든요. 환율이 급하게 움직일 때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행동은 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 급하게 따라 들어간다. 두 번째, 겁나서 전부 정리한다. 세 번째, 아무것도 못하고 계속 뉴스만 본다. 이 셋 다 좋은 선택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세 가지 행동에 공통점이 있어요. 전부 속도에 반응한 선택이라는 거예요. 자기 기준이 아니라 시장 속도에 끌려간 거죠. 그래서 환율에 강한 사람들은요, 속도가 빨라질수록 오히려 말을 아껴요. 지금은 판단할 타이밍이 아니다. 좀 더 지켜보자. 이렇게요. 이게 대단한 정보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속도가 빠를 때 내리는 결정은 대부분 후회로 끝난다는 걸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럼 환율이 급하게 움직일 때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가요? 거의 맞아요. 정확히 말하면 아무 기준 없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환율이 급하게 움직일 때 해야 할 건 매수도 아니고 매도도 아니고 딱 하나예요. 이 변동이 내 생활에 지금 당장 영향을 주는가를 확인하는 것.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이게 바로 구조가 준비된 상태예요. 구조가 준비되어 있으면 환율이 튀어도 판단보다 먼저 사거나 팔거나 후회하거나, 이건 실력 문제가 아니에요. 준비의 문제예요. 그래서 환율을 잘 버티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자주 해요. 이건 내 영역이 아니다. 이건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변수다. 이 말이요, 포기처럼 들릴 수 있는데 사실은 정반대예요. 통제할 수 없는 걸 통제하려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에요. 이 선언을 한 사람은 훨씬 편해져요. 환율이 움직여도 자기 일상을 전부 거기에 걸지 않거든요. 여기까지 정리하면 이 한 문장으로 요약돼요. 환율에서 제일 위험한 순간은 빨리 움직일 때이고, 그때 제일 위험한 사람은 기준 없이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요, 이 기준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어디서 가장 크게 드러나는지 구체적인 예로 이야기해 볼게요. 환율에 강한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 환율에 약한 사람들이 자주 하는 질문. 이걸 알면 나 스스로를 점검하는데 진짜 도움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 들으면서 이런 생각 드셨을 수도 있어요. 아, 이거 결국 사람 차이네. 맞아요. 근데 더 정확히 말하면요, 사람 차이 같아 보이는 구조 차이예요. 환율에 강한 사람들한테는 공통된 말버릇이 있어요. 진짜 자주 나오는 말들이에요. 먼저 환율에 강한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부터 볼게요. 이건 내 돈 중에서 급하게 써야 하는 돈은 아니야. 지금 당장 생활비랑은 상관없어. 이건 길게 보고 가져간 거야. 이 말들의 공통점이 뭔지 느껴져요? 돈의 역할이 정리돼 있어요. 이 사람들은 돈을 그냥 돈으로 보지 않아요. 이건 언제 쓸 돈인지, 왜 있는 돈인지, 얼마나 흔들려도 되는 돈인지, 이게 이미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환율이 흔들려도 머리가 덜 복잡해요. 반대로요, 환율에 약한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도 있어요. 이 말들 혹시 익숙하지 않아요? 지금 팔아야 할까요? 더 오를까요? 이러다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이 질문들의 공통점은요, 모든 돈이 하나로 섞여 있다는 거예요. 생활비인지 비상금인지 투자금인지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환율이 조금만 움직여도 전부 다 흔들리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건 돈이 적어서가 아니에요. 돈이 많아도 구조가 없으면 똑같이 불안해요. 반대로 돈이 많지 않아도 구조만 잡혀 있으면 훨씬 안정적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말 하나 할게요. 환율에 강한 사람들은 결정을 자주 안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사람들은 이미 결정해 놓은 게 많아요. 그래서 상황이 바뀌어도 매번 새로 고민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요, 이 돈은 10년 안에 안 쓸 돈, 이 돈은 변동 있어도 괜찮은 돈,
이 돈은 절대 손대면 안 되는 돈. 이렇게 미리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환율이 오르면 이렇게 말해요. 아, 이 구간이네. 끝이에요. 반응이 짧아요. 근데 환율에 약한 사람들은요, 결정해야 할 게 너무 많아요. 환율이 조금만 움직여도 머릿속이 이래요. 이 돈 건드려도 되나? 이거 혹시 써야 할 돈 아니었나? 이거 지금 빠지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러니까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럼 나도 환율에 강해지려면 계속 공부해야 하나요? 아니에요. 이건 공부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리의 문제예요. 환율에 강한 사람들은 복잡한 계산을 잘해서가 아니라 자기 돈을 미리 구분해놔서 강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환율 뉴스 볼 때 이렇게 질문해요. 이 변동이 내 구조를 흔드는가? 이 질문에 아니요가 나오면 그냥 넘겨요. 뉴스를 정보로만 소비해요. 반대로 환율에 약한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해요. 이거 나한테 손해인가요? 이 질문은요, 거의 항상 불안을 키워요. 왜냐하면 당장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환율에 약한 사람들은 뉴스를 볼수록 더 불안해져요. 정보가 늘어나서가 아니라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여기까지 들으면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이건 누가 미리 알려주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영역이에요. 중요한 건 지금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환율에 강해지는 첫 단계는 예측이 아니라 구조를 나누는 것이에요. 다음 파트에서는요, 이 구조를 어떻게 만들면 좋은지 아주 거창하지 않게 현실적인 수준에서 정리해 볼게요. 아, 이 정도면 나도 해볼 수 있겠다. 이 느낌이 들게요. 자, 이제 정리해 볼게요. 여기까지 들으면서 아마 이런 생각 드셨을 거예요. 그럼 결국 나는 뭘 해야 되는 거지? 이 질문 너무 정상이에요. 근데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요, 의외로 단순해요. 환율을 맞추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아지는 구조를 만드는 것, 이게 전부예요. 많은 사람들이 환율 이야기만 나오면 미래부터 보려고 해요. 앞으로 오를까? 지금이 고점일까? 근데 솔직히 말하면요, 그건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건 딱 세 가지예요. 지금 얼마를 들고 있는지, 왜 들고 있는지, 이 변동을 감당할 수 있는지. 이 세 가지만 정리돼 있어도 환율 뉴스가 주는 불안은 확 줄어요. 그래서 구조를 만든다는 걸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만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이 돈은 지금 당장 써야 하는 돈인가? 생활비 12년 안에 써야 할 돈이라면 이건 환율에 흔들리면 안 되는 돈이에요. 이건 안정이 제일 중요해요. 두 번째, 이 돈은 흔들려도 괜찮은 돈인가? 장기 투자, 미래를 보고 가져가는 돈이라면 이건 단기 환율 변동에 일희일비할 필요 없어요. 세 번째, 이 돈이 내 마음을 얼마나 흔들고 있는가? 이 질문 되게 중요해요. 돈 때문에 잠을 못 자고 하루 종일 신경 쓰이면 그건 비중이 과한 거예요. 수익이 나고 있어도요. 이 세 가지만 한번 정리해 보세요. 종이에 써도 되고 머릿속으로만 해도 돼요. 아, 이 돈은 여기까지 흔들려도 괜찮구나. 이 감각이 생기면요, 환율 뉴스가 갑자기 다른 얼굴로 보여요. 그 다음부터는 환율이 움직여도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아, 또 움직이네. 그럴 수도 있지. 이 정도예요. 불안이 정보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꼭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환율에 강해진다는 건 무감각해지는 게 아니에요. 상황을 정확히 보되 내 인생 전체를 거기에 걸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돈을 버는 이야기보다 돈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이야기, 예측보다 구조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요. 혹시 오늘 영상 들으면서 이런 느낌 드셨다면요. 아, 나 혼자만 불안했던 게 아니었구나. 이건 내가 못나서가 아니었구나. 그렇다면 이 영상의 역할은 이미 충분했어요. 마지막으로 이 한 문장만 기억해 주세요. 환율은 맞히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끝까지 가는 게임입니다. 이런 이야기 조용히 같이 정리해보고 싶으시면요, 다음 영상에서도 같이 이어가도 괜찮아요. 돈 흐름을 조금 더 차분하게 보고 싶은 분들 여기 남아 계셔도 돼요. 지금까지 머니로그였습니다.